다음 시간은 음악 시간입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모니터 앞에 앉아 수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음악쌤입니다. 오늘도 마을학교 프로젝트인 우리 동네 음악가를 진행하겠는데요. 우리 동네 음악가에게 재능 기부를 받아서 감상 수업을 하는 코너로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유튜브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동네 유명 유튜버 나영현 졸업생이 연주 재능 기부와 인터뷰를 해주었는데요. 제가 문자 메시지로 나영현 졸업생에게 인터뷰 질문을 보냈고, 나영현 졸업생이 인터뷰 내용을 녹음을 해서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오늘은 인터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리중학교 2020학년도 졸업생 나영현이라고 합니다. 음악 선생님에게 요청을 받아서 음성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어요. 일단 첫 번째로 중학교 시절 어떤 음악 활동을 했나요에 대한 건데, 저는 3년 내내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무대 경험도 쌓고 또 점심시간 때 선후배님들과 함께 모여서 같은 곡 혹은 다른 곡을 계속 연습해 나가면서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장래 희망 및 꿈을 이루기 위해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관한 건데요. 저는 원래 계속 피아니스트가 돼야겠다라는 목표와 꿈을 가지고 학업 공부와 음악 공부를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계속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10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한다던가, 이건 뭐 주말의 경우고, 정말 손끝에 물집이 나도록 연습을 하고 어떨 때는 음악 연습실에 가서 하루 종일을 살아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게 학업을 병행하는데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둘 중 하나로 기로를 정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피아노를 취미로만 남겨두는 게 저에게 좀 더 이롭고 제가 연습하면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취미로 하는 게 나에게 좀 더 이롭지 않을까? 나의 정신 건강에 좀 더 이롭지 않을까 싶어서 전 결국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피아노를 취미로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피아노를 한 번도 안 친 날 없이 계속 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에게 음악이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저는 음악이라는 건 정말 제 하나의 특별한 친구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거나 지칠 때 가장 큰 위로가 돼주는 게 친구일 수 있는 것처럼, 음악이라는 게 들으면 힐링되고 어쩌면 나에게 위로를 해줄 어떤 그런 친구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저의 특별한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리 중에 예술 관련 꿈을 꾸고 있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음악 분야 혹은 예술 분야로 진출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길이고 험한 길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피아니스트라는 직업만 단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 피아니스트들의 이름을 대면 정말 몇 명 없어요. 제가 대봤자 뭐 손여름 씨, 백건우 씨, 조성진 씨 뭐 이런 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음악인 혹은 예술인으로 거듭나고
굉장히 대중들에게 이름을 날리는 거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기가 어떤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거에 계속 노력을 하고 그걸 여러 가지 경험 혹은 도전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어느든지 누구든지 어떻게든지 정말 좋은 음악인 및 예술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정말 단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할 자신이 있다, 혹은 난 정말 예술 혹은 음악을 사랑한다, 그리고 도전 의식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날 보완할 자신이 있다 라는 분들은 얼마든지 예술 분야로 나아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까지 수리중학교 2020학년도 졸업생 나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3강 서양음악사. 지난 시간에는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의 특징과 작곡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대 음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대 음악은 약 1900년에서 1945년 정도까지의 시대의 음악을 가리킵니다. 즉 낭만주의 음악과 현대 음악 사이에 위치하는 시대죠. 그래서 근대 음악에서 낭만주의적인 요소가 있는 동시에 낭만주의 음악을 벗어나려고 했던, 즉 전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시기입니다. 근대 음악은 그 안에서 인상주의, 표현주의, 원시주의, 신민족주의, 신고전주의, 신직물주의 등으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음악 양식인 인상주의 음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상주의 음악은 원래 미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빛에서 오는 순간적인 인상을 바탕으로 만든 미술 작품들을 인상주의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화법으로는 점묘법이 있어요. 사물을 정교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점을 찍어서 사물의 윤곽을 흐리게 뭉뚱그려 그리는 거죠. 음악에서도 인상주의 화풍과 같이 모호한 분위기를 내는 음악들이 작곡이 됩니다.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드뷔시와 라벨이 있는데요. 먼저 인상주의 음악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드뷔시의 음악부터 들어볼게요. 졸업생 나영현 학생의 베르거 마스크 모음 중 제3곡 달빛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나른하고 아련한 느낌이 드는 곡입니다. 달빛 이외에도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이라는 관현악곡이 있습니다. 짧게 감상할게요.
이번에는 인상주의 작곡가 중에 드뷔시와 같이 프랑스 태생의 작곡가로 관현악계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라벨을 소개할게요. 라벨의 작품은 관현악을 섬세하게 사용했고 우아한 색채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라벨의 볼레로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라벨의 볼레로는 원래 발레 음악이에요. 발레하는 장면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참고하세요. 두 번째, 표현주의. 인간의 내면 세계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음악이고요. 들어보면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조성을 벗어난 무조 음악이고요. 불협화음이 심하며 급격한 샘여림의 변화가 있습니다. 들으면 아주 기괴해서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표현주의 음악에 유명한 작곡가가 3명이 있는데요. 제2의 빈악파라고 불립니다. 그럼 이번엔 복습을 해봅시다. 고전시대의 빈악파는 누구였죠? 그렇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2의 빈악파는 쉔베르크, 베르크, 베베른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쉔베르크의 달에 올린 삐에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뒷부분은 어떤지 한번 또 들어볼까요? 여전히 무섭네요. 자, 이번에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시주의. 강렬한 리듬과 음색을 사용해서요. 원시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음악입니다.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스트라빈스키와 오르프가 있습니다. 스트라빈스키의 발레곡 봄의 제전은 연주 당시에 청중들을 아주 경악하게 만들었던 작품인데요. 발레의 내용과 무용가들의 의상도 파격적이었지만 음악도 마찬가지였어요. 연주하기 힘든 혼합 박자에 변박자, 불협화음, 복조 출현, 약박에서의 강세. 그 당시에 사람들이 스트라빈스키의 이 연주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짧게 감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이 외에도 신민족주의, 신고전주의, 신직물주의 등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낭만주의 음악 형식을 벗어나려고 애쓰면서 여러 음악 사조가 탄생했던 시기예요. 근대 음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현대 음악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쌤이었습니다. 본 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로 본 사이트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얼굴이 나온 영상의 경우 초상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